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수능이 이제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무리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잠을 줄이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수능 당일의 스케줄에 맞게 생활을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와 휴식이나 또 식사까지도 그날 당일의 스케줄에 맞춰서 생활하는 게 그날 당일의 그 적응력을, 실전 적응력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의 허준 선생님,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의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조금 전에 김보민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 습관을 여러분이 수능형에 맞춰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문제집을 풀기보다는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을 이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남은 시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소중한 조언을 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입시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고 애매한 것들을 정리해주는 분이시죠. 인기 만점 선생님이십니다. 입시계 애정남, 비전과 멘토의 하기성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기성입니다. 앞서 애정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좀 유행에 지난 말이죠. 애매한 거 정해주겠다. 입시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어떤 거에 주력해야 될지 학생과 수험생들이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 애매한 것들 모두 불식시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정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부드러운 카리스마, 입시계의 마에스트로입니다. 하나고등학교의 김학수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교사 김학수입니다. 입시계의 마에스트로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좀 너무 가분한 그런 소개인 것 같고요. 확실한 건 여러분들 그 적성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확실하게 이제 가이드를 잘 해줄 것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미니 특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토요 미니 특강은요, 우리 프로그램의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이 진행을 해 주실 건데요.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2015학년도가 지금 입시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합격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 10월 26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0시에 시작을 해서 11시 반에 종례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장소는 TBS 교통방송 2층 회의실입니다. 이 그 강의는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1, 2 학생과 학부모, 선착순 60명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요, 02-311-5441부터 세대까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착순 60명, 60명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빨리 좀 서두르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02-311-5441번에서 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예비 수험생들 대상으로 지금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이후에는 정시 집중 상담도 해드릴 거니까요. 신청은 TBS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311-5441번에서 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은 어떤 상담이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1교시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제 관련 공무원을 희망하는
고2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직접 이렇게 전화를 주셨네요. 네. 선생님께서 오늘 상담 잘 진행해 주실 겁니다. 이번 1교시 상담은 하기성 선생님께서 해 주실 건데요. 어머니 하기성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내년에 아마 우리 이금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10월 26일 날 또 TBS 네. 자체적으로 특강도 있는데 아마 요 근래 그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으시고 관련해서 설명회도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어떤 점이 또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하셨는지요? 네, 저희는 경시를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수시에서 입시를 끝내고 싶은데요. 아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비해선 내신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수시에서 어떤 전형을 써야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수시에서 꼭 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만 빼시면 일단 오늘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내용도 구체적으로 다 분석이 끝나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아마 어머니께서 지금 애매한 부분 또 궁금한 부분들 좀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기성 선생님께서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죠.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교과 성적인데요. 국어 1.57 등급이고 수학이 또 영어가 각각 1등급 내신을 보여줍니다. 사회교과는 2.43. 그래서 국수, 영사 주요 4개 교과의 평균 등급이 1.54 등급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주요 과목의 학기별 성적 추이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국어가 2학년을 오면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 나머지 교과는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매우 우수한 학생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학력평가 또 이어서 볼까요? 모의고사인데요. 9월 달에 봤는데 국어 B형 맞죠? 98에 해당되는 1등급, 수학 A형은 99.9 해당되는 1등급입니다. 영어는 99에 해당되는 1등급이고 경제나 세계사 모두 98에 해당되는 1등급. 모의고사가 굉장히 좋은 학생인데 네. 이 성적을 또 6월과 9월 비교해서 보면 역시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등급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네. 만점, 몇 개 틀렸느냐 그렇죠. 이런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교내 활동부터 먼저 보시죠. 1학년 2학기 학급회장 임원 활동 하셨고요. 또 인문사회 영재반은 1, 2학년 모두 참여했고 눈에 띄는 게 이제 1학년, 2학년 때 각각 학생 명예교사를 했는데 1학년 때는 수학교과에 관련돼서 했었고 2학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과를 희망하니까 경제교사 활동을 연관성 있게 하셨습니다. 네. 자, 교회 활동은요. 성균관대 지금 교내 활동에서 교내 활동은 성균관대 영어경시대 장려사 또 IT 영어경시대 전국동상 탭스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네. 950점. 이게 특목고 학생들도 이 점수 맞기 힘든데 그렇죠. 굉장히 높은 점수를 지금 받아놨네요. 자, 수상 내역을 보면 지난해 6월,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상 각각 또 최우수상 받았고 올해는 영어 관련돼서 관련 수상이 돋보이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이죠. 1지망으로 생각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네. 그리고 2지망으로 생각하는 대학이 서울대 경제학부, 마지막 3지망으로 생각하시는 대학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모두 뛰어나요. 네. 근데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5월 1등급이다 보니까 내신이 좀 치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일부 과목은 좀 보완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학교성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도 그 전에 먼저 어머니께서 아까 경제 관련된 공무원이 희망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학생들 지도함에 있어서 최선책 다음에 또 차선책, 네. A안이 아니면 B안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경제 관련 공무원이니까 일단 경제학과를 가는 것도 생각하시지만 혹시 이지망으로 생각하시는 학과도 있으신가요?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준비를 하고 계셨던 역시 학과도 네. 좀 플렉시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받아서 우리 학생의 어떤 성적 부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드릴 텐데 네. 일단 장점은 모의고사가 앞에서도 보셨지만 매우 우수하다는 네.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내신 성적이 네. 좀 나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학년별 성적 추이도 보면 또 괜찮기 그렇죠. 때문에 성적 추이가 괜찮다. 그리고 영어 모의고사 내신 성적 모두 우수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게 또 상위권 대학 갈 때
우리 학생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내신 성적 우리가 좀 면밀히 봤더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1학년 때 1.82 이제 학기별로 보면 네. 이제 1등급으로 2학년 1학기 때 올라갔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네. 이제 국어 성적 안정화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종합평가 시에 학년별 성적 주의 향상도가 좀 장점으로 네. 부각될 수 있겠고 뭐 좀 더 좀 내신을 향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과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영어 관련된 탭스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는 거. 네. 네. 그러나 우리 학생만의 특별하고 창의적인 좀 독창적인 비교과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공 관련해서 네. 경제학과 가겠다 하면 대학에서 여는 캠프라든지 또는 이제 학교에서 어떤 경제 관련된 수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독서 활동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정리해 두시면 네.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도 조금 적지 않나요? 예, 그렇죠. 어. 사회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있어야 네. 되는데 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네. 이제 내신이 조금 그 1학년 때 안 좋았었기 네. 때문에 비교과에다가 신경 쓰는 부분에서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네. 같습니다. 예, 차차 좀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이제 차차 보완을 해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이 일진왕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연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연세대 100m 합격 레이스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기분 좋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주요 과목 1등급 기분 좋게 잘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내신이 불안불안, 내신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내신을 좀 올려야 할 텐데요. 특기자 전형 제한 이 도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걱정입니다. 95m에서 도와주세요 하고 멈췄어요. 네, 그래도 우리 뭐- 학생이 95m까지 이제 왔어요. 네. 근데 가을 개편을 우리가 7명의 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공동 1위를 지금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모자라는 5m는 만약에 그 향방, 그러니까 그 뭐랄까 지원대학의 전형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학생은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할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또 그 새로운 그 2015에서는 특기자 전형을 좀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그 교육부의 방침 때문에 좀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네.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 합격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이제 선배들이 전형을 치렀던 전형명으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시를 4개 있는 전형으로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12월 전형 계획도 체크하셔야 되고 또 내년 4월 정도 되면 요강이 조금 윤곽이 나타날 텐데 그때까지 관망하는 자세에서 일단 그래도 대학에 입시라는 거 역사가 있으니까 네. 전년도 연세대 특기자 전형을 좀 분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장단점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형 방법인데요. 연세대 특기자 전형은 이제 인문 또 국제 이렇게 구분했는데 우리 친구 네. 같은 경우는 인문 전형으로 이제 쓸 수 있다. 그러면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는 서류로 일정 배수를 뽑고 네. 2단계 내려가서 구술 면접 40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는 1단계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을 일부 미리 선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선 선발인데 그렇죠. 내년에는 이제 우선 그 선발이 제도가 없었죠. 금지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모두 다 면접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도 세계 6등급, 세계 등급합 6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일부 합격자에게만 적용하는 게 올해까지 했는데 또 내년에는 네. 우선 선발이 없어지면 또 전체에게 우선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수능 공부 좀 신경을 쓰셔야겠죠. 네.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문과 국제로 나누어 선발한다. 국제는 송도 있잖아요. 네. 근데 국제 학부로 뽑는 거니까 네.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경제학과는 국제 전형이 아니고 인문 전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동일 계열만 선발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교육부의 그 표준화에 의하면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안에 특기 전형 이런데 네. 거기서 말하는 특기 전형은 특기자 국제로 분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하는 연세대학교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특기자 인문이다. 네. 이건 이제 학생부 안에서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종합 전형으로 네.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 봤는데 이게 특기자 전형인가요? 이제 영어 때문에 네. 그런 생각할 수 네, 있거든요. 네. 그건 아니고 교과를 활용한 거니까 이거는 일반 전형으로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모집 단위가 뭐 대폭 변경될 것이냐 이거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요. 네. 우수한 자원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고 같은 경우는 자격 기준이 있었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특목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니까 외국어 교과에 대한 이수 단위가 30단위가 됐을 때 네. 그게 되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올해 3학년들 미처 준비 못한 학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 3학년들은 이 부분 될 것 같고요. 네. 공인어학 성적이 미반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자기의 우수성을 입증시킬 수 있는 자기소개서에서는 네, 서류에서. 국제적 감각 글로벌 리더로 함양하기 위해서 내가 공인외국을 했다 이렇게 네. 제출하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학생부 이제 합격 팁을 말씀드리면 이 전형은 역시 학생부의 중요성이 높은 전형이다. 네. 그리고 교육부의 표준화에 의하면 학생부 전형 안에서 종합이니까 네. 당연히 내신 교과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성적 추이 괜찮아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마무리 잘 짓고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까지 1등급들이 계속 유지해진다면 네. 평균 등급 1.3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경쟁력 있는 내신 될 거다. 그리고 교내 활동으로 여러 가지 했던 것들, 네. 그리고 공인학 성적 높은 것들 음.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것 같고 영어 내신이 또 완벽한 상황에서 지원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 영어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에 치중하는 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네. 같으니까 네, 네. 오히려 비중은 교과 쪽에다가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서울대 말씀해 주시죠. 네. 서울대 일반 전형인데요. 2순위로 지금 잡으셨어요. 네. 서울대 입장에서 좀 섭섭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서울대 가능성은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되니까요. 2014학년도 기준으로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1.5에서 3배수까지 뽑고 네. 그리고 2단계 내려가면 모두 다 면접 및 구수를 보는 건데 최장력 기준이 없죠. 네. 수능을 안 보는 것만큼 다른 요소에서 굉장한 어떤 스펙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이 대학의 특징과 합격 팁을 좀 마저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네. 특히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경쟁자들의 어떤 합격선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1.3등급이네. 네. 뭐 거의 1.1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내신 관리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따라서 경제학과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또는 내신 이런 거 고려했을 때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네. 수시 6장 안에서 네. 좀 뭐 모의고사가 괜찮다면 도전하는 대학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 합격을 위한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뭐 영어 성적 비교과로 어머니는 특기자 전형을 더 많이 생각하신 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개념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해드리면 어학으로 1단계를 통과하여 면접을 보거나 어학과 에세이를 보거나 이런 전형보다 네. 지금 내신을 가지고 또는 학교에서 했던 비교과와 또 영어를 어우러서 그렇죠. 학생부 전형의 종합형 네. 이 전형이 방금 말씀드린 뭐 연세대라든지 서울대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제대 인재전형도 있는데 제가 화면을 통해서 어머니가 앞으로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는 게 맞는지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합격 전략에서 단기 전략입니다. 내신 관리가 급선무겠죠. 지금 연세대 뭐 일반 특기 전형도 그렇고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2학년 2학기 지금 기말고사 아직 남았으니까 일단 네. 2학년 때는 1.5등급까지 진입하고 네. 3학년 때 1등급 유지하면 1.3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비교과 관리는 급선무가 내신이기 때문에 혹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네. 이게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활동보다는 확실한 성과 위주의 교내 활동 그리고 뭐 캠프 활동 이런 거 하면 되겠고요. 학과와 연관성 높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전형 우리가 이제 흔히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건데 네. 논술과 관련된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논술 준비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통합 준비 그러니까 대학별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중에 6월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분 하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볼까요? 수학 수능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학습의 우선순위는 수학, 영어, 국어, 사탐 이번에 11월 달부터 고3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도 목표 대학의 정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수능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준비하시되 불안정한 국어 점수를 좀 올려서 그리고 서울대까지 고려하신다면 제2의 국어도 어떤 과목을 할 건지 네.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그 단기, 중기, 장기 학습 전략을 이제 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희망대학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매우 우수하니까 정시에도 현재도 갈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제 현재 실력에서 조금 노력을 더 하면 아니면 또 현재까지 해서 그 근접한 대학하고 전형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형명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건 미리 전제해 드리고요. 네. 일단 추천하는 상향 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네. 예, 그리고 또는 연세대학교 특기 일반 이거 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천 소신 전형은
연세대 일반 논술, 그리고 고려대학교 논술 일반 전형,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보면 국제인재 전형이 있죠. 이 전형에서 경제학과를 소신껏 써볼 수 있다. 이 전형들을 위해서 또 수능에서 목표하는 등급을 제시해드리면 그렇죠. 국수영사 모두 1등급인데 제2외국 같은 경우는 2등급만 해도 감점이 없으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시고요. 네. 목표 점수는 국어 98, 수학 영어는 만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는 50점 만점에 47점 이상 득점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보이니까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차근차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많이 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잘 도와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1단계 유리한 전형, 이거는 이제 논술 준비를 전제로 한 수시 일반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중점 사항은요, 국어 성적을 좀 향상시키고 희망학과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 제 생각으로는 좀 독서 활동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 등급은요,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전 영역 1등급, 또 제2외국어 한 번에 2등급까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2등급까지 충족시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꼭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자,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개편 맞아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코너가 있죠.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요? 네, 오늘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에는 이제 이번 주 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네.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물론 그 학부모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좋은데요. 네. 집중해서 좀 봐주시고 대학 입시에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부터 뭐 귀가 쫑긋해집니다. 한 뉴스라고 하니까요. 네. 이번 주 한 뉴스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전해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는요, 올 수능은 이제 시험장을 착각하면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첫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 시험장을 착각할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어 A형, 영어 B형, 또 이제 선택 과목까지 나눠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올해는 시험장을 놓치면은 결국은 시험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준비한 게 어느 정도나 있는데 못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 그렇죠.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놓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해까지는 시험장을 좀 잘못 찾아온 학생들도 이제 시험을 보게끔 해줬어요. 인근.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유형별 분리된 시험장에서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네. 그런 관용이 더 이상 베풀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능 전날 예비 소집이 있어요. 예비 소집에 꼭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네. 하고 내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한 2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법을 꼭 연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자가용을 또 이용하는 것은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반드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네. 두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어떤 걸까요? 네, 다음은 이제 건국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수시 입학사정관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15일 날 있었습니다. 1625명의 1단계 합격자를 냈는데요. 등록을 마친 합격자들은 면접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 100%로 진행된 KU 자기추천전형 1단계는 우선 면접 대상자와 일반 면접 대상자로 나눠지죠. 이번 주말인 19일 날은 그 우선 선발 대상자가 개별 면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선발 대상자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그야말로 합숙 면접이죠. 개별 집단 발표 면접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냅니다. 그리고 KU 기회균등 전형 면접은 다음 달 16일부터 11월 16일부터 17일 날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특히 이번 주에는 뭐 입학사정관제 또 특기자 전형 면접이 몰려있다고 하는데 잘 준비를 해서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 알아볼까요? 네, 안성시 18일 그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연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네. 그 10월 18일 내일입니다. 오후 6시에 안성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오늘 그 멘토로 참가하신 애정남 하기성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십니다. 네. 하기성 선생님이 강사로 나서시는데 그 정시 모집 지원 전략하고요. 일정별 대응 방안 등 대입 전략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애정 넘치게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다. 참석자들에게는 또 입시 전략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시니까 꼭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이번 주에 한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발빠른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네, 3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미리 접수를 받았고요.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국어교사가 꿈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네, 국어교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예.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외가 쪽이 일단 임용고시 붙으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어릴 때 그 좀 어떤 교사나 교직 쪽에 대한 거 그런 거 정보 많이 들었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일단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 선생님이나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긴 꿨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그 국어라고 정하게 된 계기가 일단 평소에 좀 책 읽다 보니까 일단 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지금 최근에 막 뭐 글로벌 시대 보니까 뭐 중국어, 영어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외국어에 비해서 좀 국어가 많이 관시되고 좀 무관심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일단 만약에 제가 국어 교사가 된다면 일단 하는 건데 제가 일단 국어의 즐거움을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네. 제가 가르치게 될 아이들한테서도 국어의 즐거움을 전파하고 싶고 아무튼 그래서 국어 교사. 네. 국어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선생님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좋은 국어교사 한 사람 탄생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이번 상담은요. 김학수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김학수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김학수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고2이긴 하지만 어떻게 선배들 보면서 조금 긴장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겁나 긴장되죠. 요즘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한가요? 일단은 제가 현 시점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제 내신으로 제가 원하는 국어 교과가 있는 그 학교에 붙을 수 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이제 아직 고2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 후에 학생을 위한 어떤 가능성과 구체적인 전략을 조언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하면서 좀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학수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에 대한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우선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을 먼저 살펴보면 국어가 1.29등급, 수학이 2.29등급, 영어가 2.38등급, 사회 1.79등급으로 주요 과목 국수, 영사 평균이 1.93등급입니다. 네.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내신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에 다시 2등급으로,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특히 국어 상승이 좀 돋보이는 학생입니다. 네. 네. 네,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먼저 보면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4등급, 생활과 윤리 1등급, 사회문화 2등급입니다. 네, 이거를 6월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9월 들어서 사회문화에서 한 등급이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분석을 보겠습니다. 예, 먼저 교내 활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과학신문 제작팀장 했고 1학년 때 과학동아리 활동 등을 했네요. 예, 인문계 학생인데도 과학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교회 활동을 보면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간 프로젝트에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캠프, 그 다음에 국제 수학교육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네. 예, 수상 내역을 좀 살펴보면요. 지구과학 교내 경시대회 우수상 있고요. 예, 교내 토론대회 금상, 그 다음에 인문 논술 경시대회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논술 쪽에도 상당한 좀 능력이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교내 발명품 경진대회 장려상과, 예, 그 다음에 지난해에 이어서 인문 논술 경시대회 또 역시 수상을 했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은 2014학년도 전형 기준으로 1지망은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예, 2지망은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3지망은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그런 학생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국어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성적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영어가 좀 약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어 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인데,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분석해 주시고요. 이 학생에게 적절한 전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분석하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먼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학생? 예. 네, 희망 분야는 인문계열 쪽인데, 예, 특별히 네. 과학 분야 쪽에 좀 많이 관심을 좀 보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 인문 교사 될 때 일단 제가 목표하는 게 국어 교사인데 일단은 근데 국어 모의고사 지문을 보면은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국어 교사를 하는데 국어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은 근데 또 과학이나 아니면 좀 이과 계열들도 좀 두루두루 알아야 거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고 거기에 대한 견문을 넓혀서 또 만약에 내가 국어 교사가 된다면은 또 그걸 또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융합과 통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바람직하네요. 네, 충분히 자질이 보이는 학생인 것 네. 같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미대에도 관심이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혹시 미대에 뭐 관심이 있는 특별한 또 이유는 있나요? 일단 제가 지금 가장 그 흥미를 두고 있는 게 일단 국어 쪽이랑 미술 쪽인데 계속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일단 미술학원 전문적으로 하는데 다녀보려고는 했는데 그 보충 수업이나 야자 때문에 아예 시간이 안 돼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계속 그려보고 있는데 일단은 흥미로 따지면 국어 못지않게 미술에도 흥미가 많아가지고 혹시 가능한지. 네, 학생이 보내주신 그 미술 쉬는 시간에 그린 그 그림 참 봤는데 좀 상당한 실력이 있더라고요. 네. 네, 전체적인 평가를 먼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학생의 내신이 그래도 이제 우수한 편이고요. 관리를 내신을 조금 더 올린다고 한다면 희망대학 국어교육과랑 국문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를 다 이제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여러 전형을 동시에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여러 전형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중심 전형과 뭐 논술 전형, 예, 그리고 이제 수능이 아까 이금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영어 성적만 조금 더 올린다고 한다면 예, 정시에서도 원하는 대학은 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조금 4등급인데 2등급으로 좀 올릴 수 있는 예, 그런 좀 노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 지원 시에는 어떤 교사로서의 적성과 자질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활기록부나 아니면 나중에 뭐 자기소개서 이런 쓸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예,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1지망 대학이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인하대 100m 합격 레이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인하대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신 관리 박차 가능할까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영어가 좀 문제군요. 속도가 많이 좀 내려갔습니다. 보안, 전공 관련 활동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75m에서 멈췄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멈췄어요. 네, 75m에서 멈췄어요. 네. 근데 나머지 25m는 아마 김학수 선생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인
인하대학교, 상명대학교, 인천대학교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희망대학의 전형을 좀 충분하게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까지 좀 그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1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인하대고요. 그 밖에 희망대학의 특징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하대학교입니다. 학생부 교과 그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교과 성적만 보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학생부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학생이 지금 보면 교내 활동도 되게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내신도 충분히 조금만 더 올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수능 그 합격자 평균 백분위가 88%입니다. 한 2등급이 약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학생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 그 등급만 조금 올린다고 한다면 수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명대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명대학교 이제 상명인재사정관 전형에서 미래교사 전형이 있습니다. 18명 뽑는데요. 이 부분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점으로 보고요. 2단계에서 이제 면접 이제 100점으로 해서 최종 합격생을 뽑는데요. 이 부분은요, 특히 이제 전공 관련해서 어떤 교내 활동을 좀 중시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알아봤더니 외부 어떤 수상 경력이나 활동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교내 활동 위주의 어떤 활동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역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대학교 보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인데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입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생부를 보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2개 영역 등급 합이 5입니다.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결과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수시 합격자 내신 평균이 한 2.28등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정시 합격자 내신 평균은 2.39,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수능 평균이 2.67등급으로 작년 결과를 보였습니다. 역시 우리 학생이 지금은 충분히 이제 모의고사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아직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보완해야 될 점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이 일단 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내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9등급 정도긴 하지만 한 1.5등급 정도로 올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를 보면 한 2등급 이내 정도는 나와야 수능 정시로도 충분히 이제 우리 학생이 원하는 그 인하대학교 특히 1지망 학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의고사에서 2등급 이내에 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강조하지만 영어 성적이 4등급이기 때문에 2등급으로 최소한 올려서 상위 대학도 도전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 관련해서 지금 사범대이기 때문에 전공 어떤 그 적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완해야 될 점까지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가닥이 잡히나요? 가닥은 잡히는데 미래가 안 보여요. 오늘 얘기해 주신 거 바탕으로만 하면 미래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 혹시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선은 지금 아까 뭐 국어 교사가 되겠다는 게 뭐 우리 어떤 한글 이런 부분이 다른 외국어에 좀 묻혀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서 일단은 국어 교사의 자질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전에 미래가 안 보인다고 했는데 좀 더 이제 교사가 이제 된다고 한다면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영어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은 제가 1학년 때 모의고사는 2, 3 가다가 2등급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3등급보다는. 그리고 저 이제 2학년 3월에 들어서 그것도 2등급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2월 되면서 이제 단어 그게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좀 어려운 단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6월 때 4등급 나오고 일단 좀 충격을 받았죠. 맨날 2, 3등급 나오다가 이제 4등급 나왔는데 야 단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단어를 그 빡세게 외우기 시작했어요. 엄청 힘들게. 그냥 거의 야자의 한 3분의 1을 단어에 투자할 정도로 막 그렇게 계속 하다가 근데
단어가 하루를 외우잖아요. 그 다음날 까먹어요, 그걸 다. 이게 계속 단어 외우는 반복이 게 되다 어렵죠. 보는데 네. 그다음에 단어가 국어 계속 선생님이 이렇게 되면은 그 빡세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올바른 단어를 사용해야죠. 국어교사 꿈인데 그런 말 하면 네. 안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화면 보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좀 전에 우리 학생이 그 어휘 얘기했었어요. 예, 영어의 어떤 성적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어휘 공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떤 그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꾸준하게 매일매일 어휘를 이제 그 외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긴 한데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EBS 연계 교재를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문에 익숙해져야 푸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EBS 연계 교재 고3 되면 충분히 좀 학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봤을 때 아마 그 듣기 평가를 22문제를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달라지죠. 듣기 평가가 5문제가 줄고 독해가 23문제, 28문제로 늘어난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이외에 어떤 대학으로 좀 도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아까 교내 수상 경력을 보니까 논술의 어떤 그 경시대회에서도 좀 상을 받은 그런 경력도 있어서요. 논술에도 좀 재능이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추천 대학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 봤을 때는 약간 상향이긴 한데요. 학생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간 보완만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국외대 한국어교육과가 있습니다. 예,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는데 역시 현재로서는 약간 좀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이 50, 그다음에 인성 적성 면접 50% 보기 때문에 지금 아까 학생이 잘 교내 활동이며 이런 부분 잘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두드림 전형이나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이제 논술 전형으로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향 대학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담 받아보니까 국어 교사라는 꿈 이룰 수 있을 것 같나요? 우리 학생? 영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다시 같아요. 한번 질문을 하죠. 미래가 보이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좀 질문을 보이나요? 미래가? 일단 윤곽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 조금 더 올리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꾸준하게 해서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리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중심 전형과 그다음에 학생이 논술에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논술 전형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부족한 부분만 조금만 보완해 준다고 한다면 학생이 수시는 물론이고 수능 정시에서도 원하는 대학 학과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75m가 나왔었는데 나머지 25m도 윤곽이 보인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잘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나들을 일지망으로 한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1단계는 국어교사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은요, 내신을 남은 기간에 올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학생부 중심 전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점 사항은 내신 성적 상승을 하길 바라고요. 또 모의고사에서는 특히 영어 성적을 올려주길 바랍니다. 목표 등급은요, 정시 목표 수능 평균 2등급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서 꼭 성공에 이르기 바랍니다. 화이팅! 우리 학생의 윤곽이 보인다는 말이 참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해주신 하기성 선생님, 김학수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면접 특강 진행됩니다. 면접 실전 대비책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